오늘 강연 주제는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3가지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나 무언가를 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why가 중요하다, how가 중요하다, what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를 왜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혹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혹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아는지, 혹은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그 why, how, what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why. 왜요? 정말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맥락적으로 다릅니다. why보다 how가 더 중요할 때도 있고요, how보다 what이 중요할 때도 훨씬 많습니다. 빡도 같은 경우는 정말 why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일을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독서는 어떨까요?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why, how, what? 다 나왔네?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거. 예. 이제 when, 좋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중요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제목을 원리라고 붙였지만 이게 뭐 이 세상의 어떤 진리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독서를 할 때 what, how, why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책을 잘 읽는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why입니다. why. 저 개인적 경험으로도 되게 원대한 목표를 갖고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비즈니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을 읽거나 생각보다 크게 차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때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되게 좋은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독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뭐 독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뭐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거나, 내가 이걸 책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why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책은 그냥 즐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즐긴다고 해서 책을 잘 못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why는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how입니다. how.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라는 좋은 책도 있죠? 아시나요? 고영성 작가라고 쓴 책인데, 어떻게 읽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거는 이 셋 중에 중간 정도 됩니다. how는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what입니다. what.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책은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책과 나쁜 책이 있어요. 왜냐면 이 책에는 보통 지식을 전달해 주거나 우리 가치관을 형성해 주거나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잘못된 거짓 지식이 있거나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why나 how는 조금 우리의 독서를 함에 있어서 효율에 대해서 조금 방법론이나 의미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만 이게 마이너스까지 내리진 않아요. 책을 읽는데. 근데 어떤 책을 읽느냐는, 만약에 잘못된 책을 읽거나 악서를 읽으면 인생의 마이너스입니다. 책을 안 읽는 이만 못해요.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지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거짓 지식을.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what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원리인데요.
책을 잘 읽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있나요? 속삭이지 마시고 어떤 책을 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적극적으로. 예. 누가 읽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그래서 책을 잘 읽는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책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그 파스칼이 제가 뭐라 그랬죠? 무지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근데 이거는 반만 맞습니다. 왜냐면 무지하잖아요? 어떤 것이 거짓 지식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책과 안 좋은 책이 있는데 내가 최소한 그 분야에 지적으로 성숙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악서를 구별을 못합니다. 혹은 양서를 소화 못하죠. 그래서 독서에 있어서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 경험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독서를 처음 본격적으로 했을 때 제 경제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경제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가 엄청난 대작을 만납니다. 제 기준에서. 그 책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에 얼마나 감동받았냐면 제가 이제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책은 너무 대작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감히 지금 서평을 쓸 수가 없다. 내가 1년 후에 공부를 더해서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1년 동안 또 열심히 책을 읽었죠.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책을 버렸습니다. 온갖 거짓 지식으로 점철된 책이 바뀌었나요? 누가 바뀌었죠? 네,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책에 만약에 제가 그런 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그런 지식을 함양했을 것이고 그 지식은 어떻죠? 저희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독서를 할 때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책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 지식으로 자신의 머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식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는 어떤 지식적 측면이 아니라 책을 읽을 때 내가 어떠한 상태냐, 어떠한 편견이 있냐, 어떠한 생각하고 있냐도 책 읽을 때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반대로 이제 양서를 놓칠 뻔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에 읽었던 책 중에서 10점 만점에 11점을 그때 11점 준 책이 2권 있습니다. 그 해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게 이제 하나가 스케일이고 또 하나가 컨텐츠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컨텐츠 미래. 근데 컨텐츠의 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책 읽었을 때 제가 10점 만점에 11점이니까 읽자마자 막 이건 진짜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 정도 대작을 할 정도니까. 근데 책을 읽었을 때 초반부를 읽고 덮어버렸습니다. 책이 크게 메리트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도 좀 논리가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엄청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지도 않고 등등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을 좀 내려놨습니다. 내려놨는데 제가 이렇게 제 서재를 보는데 컨텐츠 트랩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원서로. 제가 그 책을 왜 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컨텐츠 트랩?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봤어요.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이 컨텐츠 트랩이라는 책이 컨텐츠 미래의 원제였어요. 근데 컨텐츠 트랩을 제가 왜 흥미를 끌었냐면 우리 PD분들 잘 아실 거예요. 체인지 그라운드. 우리가 컨텐츠 미래라는 그 책을 읽기도 전에
컨텐츠 트랩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할 때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송출을 하는데, 또 공개를 하는데, 그전에는 컨텐츠를 잘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봐주겠거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거는 잘 만들고 잘 될 것이라 한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는 도대체 왜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잘 돼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컨텐츠 흥행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컨텐츠 자체가 아니라 커넥션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신 박사님과 같이 얘기를 많이 했고 체제가운데 내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제목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컨텐츠 트랩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흥미가 생기면서 그 책을 다 읽게 됐고, 읽고 나서 얼마나 이게 명저였냐면 바로 저희 회사 다 읽게 했고요. 우리 그 책 읽을 때 근무 시간에 읽게 했죠? 기억 안 나요? 컨텐츠 미래? 예. 오직 했으면 근무 시간에 그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 책 읽는 시간을 근무 시간을 빼줬어요. 그런데 제가 왜 컨텐츠 미래라는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는 그 책을 제대로 못 봤을까, 그 집 명목을. 고정관념이죠. 저는 일단 책에 미래자 들어가면 싫어합니다. 뭐 예언가 납셨어? 장난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잡하게 정치, 사회, 경제, 경영 등등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책 들어보면은 오우씨 대단해요. 막 신들림 받았나 봐. 너무나 확신하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책에 막 뒤다 보니까 일단 미래책 나오면 저도 모르게 약간 거부감이 드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열정도 떨어지고 열의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목이 컨텐츠 트랩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됐죠? 야, 우리가 얘기했던 거네? 읽고 나서 명저임을 알아봤죠. 이게 얼마나 명저의 기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읽을 때도 명저이고 나중에 돌아보니 진짜 명저였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삶을 살아가거나 비즈니스 할 때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그 책에 대해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말에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의 빈도수가 높아지잖아요. 그 책은 좋은 책입니다. 저희는 컨텐츠 트랩이란 말과 거기 나오는 펑셔널 커넥션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씁니다. 명저죠. 그래서 독서를 할 때, 책을 읽을 때 어떤 책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책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양소와 악소를 구별할 수 있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메타이드 높이면 좋겠죠.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큐레이팅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사는 잘 몰라요. 역사책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그래서 역사책을 봤을 때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잘 확신이 안 서요. 그럴 때에는 제가 항상 의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홍춘욱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금융계에 계시는데 원래 역사학과 출신이세요. 역사책 엄청 많이 읽습니다. 그분이 추천해준 거 위주로 읽습니다. 그거는 저에 대한 메타이드를 높인 거죠. 내가 이 역사 쪽은 내가 분별력이 없다. 의지하겠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상태이냐, 혹은 내가 어떤 선행과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읽을 때 책 읽는 그 독서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책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제너럴리스트보다 스페셜리스트가 더 중요하다. 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와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 중에서 우리가 양서와 악서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면, 그래도 최소한 내가 하는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 여러 방면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독서를 즐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독서를 좀 더 잘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최소한 한 분야에 덕후, 준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정도 되는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그 초보 독서가의 뇌와
숙련된 독서가의 뇌를 살펴보면 초보 독서가는 독서를 할 때 여러분 독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독서를 할 때 뇌 전체가 다 일을 합니다. 근데 초보 독서가는 진짜 이 뇌 전체가 다 일을 해요. 힘들게. 그리고 독서를 할 때 머리에 있는 인지자원을 되게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경제를 잘 모르는데 경제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뭐 양적 완화가 어떻고 제로 금리가 어떻고 부채 디플레이션 어떻고 하면 그게 들어옵니까? 힘들죠? 문장이 읽기도 힘들어요. 게다가 그런 거 들어봤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나 그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독해하는데 되게 힘듭니다. 한마디로 이 머리가 하나의 회사라면 초보 독서가는 독서를 할 때에 회사의 전 부서가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는 거의 모든 자원을 쓰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독해하는데도 급급해요. 근데 숙련된 독서가의 뇌를 보면은 독해를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가 별로 일을 안 합니다. 뇌가 별로 일을 안 해. 독해하는 수준에서는. 회사로 치면 어떻다? 초보 독서가는 회사로 치면 전체 회사가 다 일을 했는데 여기는 한 부서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예, 인지 자원, 여유, 시간이 남습니다. 독서를 할 때. 그때 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추론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사유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다른 아이디어와 연결시키거나 적용할 거를 시뮬레이션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겠죠. 한마디로 숙련된 독서가를 가진 뇌는 독서를 할 때 시간과 자원이 많이 남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깊이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독해에 급급한 게 아니라 그 넘어서 추론, 사유, 아이디어 발굴, 다른 책과의 연결, 아이디어의 연결, 시뮬레이션, 삶의 적용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뇌가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 뇌가 변해 있습니다. 매우 독서에 효율적인 뇌로 변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특정 그 분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경제, 경영, 심리학, 뇌가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역사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역사 쪽을 책을 읽었을 때에는 숙련된 뇌는 아니에요.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모든 분야에 숙련된 뇌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죠. 경제, 경영 연관성이 있지만 제가 경제, 경영을 읽었다고 프로그래밍 책을 잘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내가 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게 되면 뇌가 숙련된 뇌로 변해서 그 분야에 뇌가 매우 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 읽기가 가능합니다. 깊이 읽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책을 잘 읽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한 분야의 이제 스페셜리스트 혹은 덕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전문가, 여러분이 우러러봤던 사람들의 빈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쾌감 이게 장난 아닙니다. 저 사람 틀리는구나. 그때 교만해지면 안 되겠지만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독서에. 그래서 최소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를 정복하면 다른 분야를 접목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독서는 즐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책을 잘 읽기 원하신다면 어떻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식이 태평양 같아. 근데 태평양 같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태평양 물 위에 떠 있는 그 기름때 있잖아요. 그것을 넓게 이렇게 있어. 깊이가 없으면 아무리 넓어도 많은 걸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라. 그래야지만 앞으로 얘기했던 양서와 악서를 최소한 내 분야에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마지막이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한 3만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중요하다. 그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독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독서 강의를 할 때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책을 50권 읽었는데 100권 읽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한두 명씩 나오세요. 제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게요? 밥 먹었냐고? 네, 글은 쓰십니까? 라고 하는데 글은. 예, 거의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인풋식 뭐죠? 인풋식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예. 혹은 책에 관련된 강의를 듣는 것도 인풋식이죠. 여러분 완벽한 공부법 말씀드렸죠? 인풋식은 장기 기억으로 잘 가지가 않습니다. 장기 기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식이 내 거화 됐다는 거예요. 자기화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자기화 시킬 수 있다, 내 것이 될 수 있다, 장기 기억할 수 있다? 아웃풋식으로 할 때입니다. 아웃풋식으로. 아웃풋식은 글을 쓰거나 토론을 하거나 삶에 적용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뭔가 밖으로 내뱉는 거죠. 그럴 때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제 빡두고 하면서 책도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읽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얻으시지만 책을 더 잘 읽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읽은 책을 내 거화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왜 이게 3만 번, 4만 번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얘기를 다 하질 않아. 영진이 우리 신박사 얘기했다 안 하려는 의지가 대단해요. 제가 작가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때 작가가 됐을 때 그 해에 제가 300권의 책을 읽거든요. 지금 한 200권 정도 읽는데 그 해 사람들이 제가 작가가 됐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영생이는 그 책을 좀 많이 읽었더니 작가가 됐네 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그때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거의 매일 글을 썼습니다. 커뮤니티. 뭐 유명 커뮤니티. 제가 네임드였거든요. 글을 계속 썼습니다. 계속.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내가 독서를 할 때 독서가 좀 효율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거의 매일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전에 글을 썼을까요? 그 전에 글을 잘 안 써봤어요. 그때 독서를 할 때 같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빡독 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면 오늘 읽은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독서 모임도 하거든요. 한 이유가 독서 모임을 해서 뭐 할까요?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얼굴만 쳐다볼까요? 그렇지 않죠? 랩을 놓고 토론하겠죠? 아웃풋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책이 자기 거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3가지 원리. 첫 번째 원리 뭐라고 그랬죠? 책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렇죠. 저널리스트보다 스페셜리스트가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인풋보다 아웃풋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3가지 원리를 잘 갈무리 하셔서 여러분 독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유익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